2020년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보내주신 자료의 주인공이죠. 테크윙 주가가 무려 11.79%나 급등하면서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의 본질부터 오늘 이 폭등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동력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오늘 주식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기업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기업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퍼즐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퍼즐 조각들이요. 네, 오늘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왜 시장이 이토록 열광했는지 그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테크윙, 반도체 장비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테스트 핸들러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맞아요. 반도체 공정이 크게 전공정이랑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네네. 테크윙은 바로 이 후공정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테스트 핸들러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죠. 테스트 핸들러.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정교한 제품을 검사하는 초고속 품질 검사 로봇,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속 품질 검사 로봇이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가 반도체 칩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판단을 하면 핸들러는 그 결과를 받아서 1초에 수십 수백 개씩 칩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능 시험으로 치면 채점관이 아니라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1등급, 2등급 이렇게 순식간에 분류해서 정리하는 초정밀 자동화 기계. 뭐 그런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특히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같은데 이런 회사가 오늘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긴 하네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가요? 네, 시장이 열광하는 건 테크윙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때문이거든요. 메모리 핸들러 1이라는 건 아주 튼튼한 기반이죠. 근데 테크윙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뛰어들었어요. 새로운 게임이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비메모리, 특히 AI 칩에 들어가는 SoC 테스트 핸들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안정적인 세단만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F1 경주용 슈퍼카를 깡 내놓은 그런 느낌인 거죠. 와, HBM이란 단어가 드디어 나왔네요. 네, 나왔죠. 요즘 AI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도 온통 이 HBM이랑 테크윙의 큐브 프로보라는 장비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게 대체 어떤 장비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날린 건가요? HBM이 왜 만들기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면 큐브 프로버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HBM은 메모리 칩을 그냥 옆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을 쌓아 올려서 만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1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 5층에 불량 자재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5층부터 위로는 다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최악의 경우엔 아파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HBM도 똑같아요. 12개의 D램 칩을 쌓아 올렸는데 중간에 있는 칩 하나가 불량이면 완성된 HBM 전체를 버려야 해요. 전체를요? 네, 수율이 그냥 박살나는 거죠. 큐브 프로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을 쌓아 올리기 전 단계에서 모든 칩을 100% 전수 검사하는 장비예요. 미리 검사를 다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불량인 유리창은 아예 건물에 끼우지도 못하게 사전에 싹 걸러내는 거죠. 테크윙이 기존 핸들러 기술을 응용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보적인 장비입니다. 와, 설명을 듣고 나니 그림에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더 강력한 AI 칩을 만들수록 더 많은 HBM이 필요하고 네, 그 HBM을 불량 없이 대량 생산하려면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건 AI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곡괭이를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감별 기계를 독점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하,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HBM 수요가 늘고 HBM 생산이 들수록 큐브 프로버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HBM 선두주자들이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특히 2026년에 HBM4라는 차세대 시장이 열리면 이 장비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스톡엠은 정말 강력하네요.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의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보내주신 재무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발견돼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640%나 폭증했어요. 네, 640%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한 턴어라운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턴어라운드 신호요? 네, 여기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당기순이익은 100미러예요. 100미러요? 네, 과거의 투자 비용, 공장 짓는 데 쓴 돈, 이자 비용 같은 여정의 흔적들을 모두 보여주죠. 100미러를 보면 아주 길이 험했던 게 보여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면 유리창입니다. 아, 전면 유리창. 오르지 본업, 즉 장사를 해서 지금 당장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테크윙의 전면 유리창을 보니까 640% 성장이라는 뻥 뚫린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시장은 100미러가 아니라 전면 유리창을 보고 베팅하는 거죠. 와, 100미러와 전면 유리창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순이익 적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흔적이고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은 그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PBR이 8배가 넘고 부채 비율이 168%나 되는데 너무 비싸고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딱 궁금했어요. 자산 가치보다 8배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인데 이거 그냥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성장주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PBR이 8배라는 건 시장이 테크임의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 미래 기술 가치, 즉 큐브 프로보의 특허나 독점적인 기술력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8배나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 168%도 내용을 뜯어봐야 해요. 만약 회사가 망해가서 빚을 내서 겨우 버티는 거라면 이건 끔찍한 신호죠. 하지만 테크윙의 경우는 큐브 프로보 같은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예요. 아, 성장을 위한 투자. 네, 성장을 위해 빌린 건강한 빚이라는 거죠. 그 빚이 640% 영업이익 성장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시장은 이 회사는 돈을 빌려서 더 큰 돈을 벌 줄 아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해보면 HBM 시대의 필수 장비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고 네, 그게 영업이익 640% 폭증이라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고 재무제표상의 위험 신호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성장의 증거였다는 거네요. 이 모든 게 테크윙의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번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맞아요. 오늘 주가 폭등이라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과정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이미 장작이 충분히 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쌓여있던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인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새해 첫날인 오늘 11.79%나 폭발한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점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뉴스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주요 고객사 향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그 기대감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헤드라인이 떴죠. 어떤 헤드라인이었죠? 바로 테크윙 HBM4용 신규 검사 장비 글로벌 표준 채택 가능성이라는 뉴스였어요. 글로벌 표준이라 그냥 수주 계약 하나 따내는 거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하늘과 땅 차이죠.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건 앞으로 HBM4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업들이 테크윙의 방식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아, 마치 스마트폰 충전기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 것처럼 HBM4 검사 장비의 표준을 테크윙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몇천억짜리 계약을 넘어 앞으로 수년간 수조원에 달할 시장의 게임의 룰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시그널이었어요. 이 뉴스 하나가 테크윙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든 겁니다. 와,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이 뉴스 하나만으로 11% 넘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쇼커버링이라는 기술적인 요인이에요.
쇼커버링. 네,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장에는 테크윙의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버린, 즉 공매도 세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테크윙이라는 배가 가라앉을 거란데 돈을 건 거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표준이라는 초강력 로켓 엔진이 이 배에 장착된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는커녕 우주로 날아갈 판이 된 거죠. 그럼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손실이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패닉에 빠져서 너도 나도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매수세가 더 붙었군요. 맞습니다.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있던 매수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 믿었던 사람들의 항복 매수세까지 더해지니까 주가 상승에 그야말로 불이 붙어버린 거죠. 오르니까 더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대단하네요. 펀더멘털, 뉴스, 수급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한 방향을 가리킨 하루였군요. 자료에 나온 기술적 분석을 봐도 장기 하락 추세선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강력한 신호죠. 기관이 4만 7천 주 넘게 순매수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고요. 맞습니다. HBM과 큐브 프로버라는 튼튼한 펀더멘털이 장작 역할을 했고 글로벌 표준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불꽃을 튀겼어요. 거기에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이 기름을 들이부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 불길이 진짜라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죠.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일이 압축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테크윙의 주가 급등은 막연한 기대감이 만든 신기류가 아니었네요. HBM이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 큐브 프로보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그리고 숫자로 증명된 턴어라운드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그렇죠. 글로벌 표준이라는 결정적 뉴스, 그리고 쇼커버링이라는 기술적 요인이 더해져 만들어낸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맞아요. 기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났을 때 어떤 잠재력이 폭발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 한 편에 테크윙의 주가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AI 칩의 두뇌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와 그 두뇌의 핵심 메모리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테크윙. 전혀 다른 영역의 두 회사가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가고 있는 건데요. 어쩌면 앞으로 이런 제조 장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수주 잔고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장비가 결국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 즉 AI 생태계 전체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지 그 생태계 내에서의 중요도까지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중요도가 기업 가치의 새로운 척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